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신 분이고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백혜련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고위원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당내 문제도 좀 여쭐 게 많은데 이건 좀 그 뒤로 미루고요. 먼저 이 검찰총장 인사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내에서도 여러 경험이 많고요. 또 네. 여러 가지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음. 검찰개혁 과제와 또 검찰을 안정시키는데 적정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성일종 의원은 호위무사로 평가를 하셨던데요. 그 김오수 차관이 제가 볼 때는 그 검찰 내에 있을 때나 그리고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네. 특별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평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던데 야당 쪽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떤 사건의 수사를 받고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한 가지는 이 이른바 조국 수사 초기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네. 총장을 배제한 특별 수사팀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던 것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도 있고요. 첫째. 네. 또 한 가지는 김학의 이른바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 당시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전혀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참고인이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피의자의 신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러니까,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일 수는 있겠지만 네. 피의자이거나 그런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피의자인가 그렇죠. 아닌가. 뭐 사건 관계자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모든 사건들이 어떤 고발이 되거나 하게 되면 다 조사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이 뭐 피의자이거나 수사 대상이라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4명을 압축했는데 이때 제일 적은 표를 얻은 게 김오수 전 차관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범계 장관은 김오수 전 차관을 제청을 했느냐. 결국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기 때문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천위원회에서의 결과는 저도 잘 객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나 인사권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된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청권은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스탠스부터가 좀 점검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보궐선거 전까지 당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를 계속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 하여튼 재보궐 패배로 인해서요. 네. 그동안 우리가 민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굉장히 일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무엇보다도 백신 문제와 그리고 부동산 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민생 과제 이것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집중해서 좀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어제 또 이제 김용민, 역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용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특위를 다시 신속히 가동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엇갈리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선순위, 선순위 그런 것보다는요. 네. 지금 이제 하여튼 코로나와 대선 전국이라는 특수 상황인 것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는 다시 한번 그 의원총회나 이런 데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대한 요구들도 예. 크기 때문에 그 예.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윤호중 그 원내대표께서는 전륜구동, 훌륭구동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예예. 민생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더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아, 이건 의원총회에서 다시 이제 재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근데 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김호수 지명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호수 지명자도 이제 특수통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아마도 이제 청문회에서 이거에 대한 아마 이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어제 그 지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예. 그 부분과 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보자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대과제 수사기소 안전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예. 그것까지 가는 과정의 방법과 절차 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 듭니다. 그 방법과 절차를 말씀하셨으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수처를 안착화하는 게 더 우선 아니냐. 일단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보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의원님도 같은 견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도 대부분의 그 후보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 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공수처 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은 되고 있지만 검사들도 아직 절반 정도밖에 뽑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정말 형사사법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법사위 문제는 요것만 좀 여쭙고 가름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박광훈 의원이 내정이 된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박광훈 위원장 체제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협상의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박강원 위원장님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당내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예. 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건 지지층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요. 중도층을 반드시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정과 절차도 중시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고요. 예. 반드시 민심의 쓴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네. 민심에 쓰는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선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라도 일단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은 코로나와 대선 전국이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우선적으로 좀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부동산으로 지금 온 국민들이 좀 시름을 앓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백신 문제에 대한 이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그 김기현 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백신, 부동산,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이 발목 잡기가 아니고요. 정말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함께 협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네. 그것이 이제 뭐 백신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께서도 당연히 그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백신이 뭐 동났다든지
수급이 불안정하다 비판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예,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것이 정말로 전 국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음. 제안을 하시는 것이라면 음. 당연히 응할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백신 국정조사도 그러니까 주장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야당의 주장에 예. 좀 선뜻 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음. 배신을 정쟁화하고 음흠.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백신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우리 국민들의 정말 건강을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예. 그 정부를 비판하고 발목 잡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함께 힘을 합쳐서 음.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라면 저희는 적극 호응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걸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도 아마 언론 보도로 보셨을 것 같으니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언론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고 또 어떤 최고위원은 이낙연 대표하고 가깝고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하면서 보도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친문 비문이라든지 뭐 이재명 쪽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모든 지도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지상줄이라는 대명자 아래서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구체적 정책이나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다를 수가 있지만 큰 부분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언론의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이나 나누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는 좀 분위기 좋았습니까? 또 일부 언론은 그 최고위원하고 송영길 대표가 좀 약간 또 기류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였고요. 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롭게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최고위원들이 송영길 대표 견제할 거다 이런 보도도 소설입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혀 그런 지금 저희가 2번 회의를 했거든요. 예. 첫날 이제 당선이 되고 바로 저녁 때 회의를 했고 어제 회의를 했고 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고요. 네. 원팀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백혜련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